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원피스 포네그래프에 대해서 강의를 했죠. 여기 지금 카페에 와서 하는데 이 음악 이거 내가 든 거 아니에요. 저작권도 침해했다고 이거 음악 했다고 또 친구 들으면 안 돼요. 카페 와서 내가 이거 음악 꺼달라고 할 수 없잖아. 저 꼭 감안해 주세요. 자, 어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원피스 포네그래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건 하루 만에 끝낼 마라톤 강의가 아니라 강행군 강의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못 끝날 것 같고 내일도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어요. 잘 갔다 가면 내일 모레까지 넘어가서 3박 4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찍 끝나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세면 한도 끝도 없이 세니까. 자, 먼저 이제 저기 다음 강의를 듣기 전에 어저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원피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질문이죠. 아니 샹크스가 나중에 저기 루피가 저기 골드로저의 아들로 착각을 했다면서요. 그럼 나중에 계속 그렇게 안 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해요. 진실을 그러면 모르고 죽나요? 그렇게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 당시에 샹크스가 저기 예전에 디 드라곤한테 어떻게 돼요? 저기 골드로저의 자식이 저기 거프의 고향에서 자라고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에이스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커가지고 산적 소굴에 있었어요. 그 산적 소굴에 있었으면 에이스가 이제 골드로저의 아들이죠. 근데 에이스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없었죠. 그 상태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루피를 골드로저의 아들로 착각을 하고 가고 이제 레일리한테도 그렇게 해요. 아니 저기 레일리하고 또 저기 디 드라곤하고도 한 번씩 접선을 한다면서 왜 근데 레일리한테 안 갖춰져요? 일본이 디 드라곤이 레일리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왜 그냐? 레일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샹크스는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했고 샹크스가 그거를 믿으면 나중에 레일리한테 얘기할 걸 알고 있었어. 일부러 디 드라곤이 부선장인 레일리한테 얘기를 안 했는 거 그것 때문에. 레일리가 원래 의심이 많고 치밀한 성격이라서 자기가 디 드라곤이 어떻게요? 저기 골드 자기한테도 부선장이 자기한테도 자기 아들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왜 저기 디 드라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 뽀뽀한테 왜 그걸 맡기냐?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레일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디 드라곤은 레일리한테 일부러 얘기를 해요. 왜? 안 믿을 게 뻔하기 때문에 레일리 성격이. 굉장히 의심이 많고 치밀한 성격이기 때문에 안 믿을 게 뻔하기 때문에. 말해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일부러 샹크스한테 넣는 거예요. 근데 샹크스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자야. 디 드라곤이 그걸 정확히 그걸 꿰뚫어봐요. 샹크스의 성향을. 레일리한테 얘기를 했으면 레일리는 그거 얘가 지금 뭔 의도로 해서 나 흔들려고 하는구나 하고 의심을 했을 거야. 레일리는. 근데 샹크스는 어떻게 돼요? 선장에 대한 그 그리움이 좀 크고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샹크스는 행동주의자예요. 레일리는 생각이 깊어. 굉장히 치밀하고 잘 안 움직여. 근데 샹크스는 어때? 행동주의자야.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바로 행동을 해가지고 저기 거프의 고향으로 가서 확인을 하죠. 레일리한테 얘기했으면 갈까요? 레일리는 안 가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디 드라곤이 레일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레일리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샹크스가 그걸 확인을 하고 분명히 레일리한테 얘기할 걸 뻔해. 당연히 부선체 샹크스가 알아내면 골드로저의 아들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중에 샹크스가 레일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자, 디 드라곤이 얘기를 하면 디 드라곤의 말은 안 믿지만 레일리는 어떻게 해요? 샹크스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디 드라곤이 일부러 레일리한테 그 얘기를 안 해요. 레일리는 안 믿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샹크스가 확인을 분명히 행동주의자한테 확인을 하고 맞다고 판단되면 저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디 드라곤의 아들이 저기 어떻게 해요? 저건 줄 알고 디 드라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나중에 이제 알아서 알겠지 하고. 그럼 샹크스가 언제 알게 되나요? 자, 그 당시에
저기 루피가 저기 뭐냐 루피가 저기 레일리를 찾아가죠. 레일리를 찾아갔을 때 레일리가 어떻게 레일리가 그때 물어보나? 레일리가 처음에는 안 물어봐. 신중하기 때문에 얘를 계속 떠봐. 얘가 진짜 어떻게 해요? 예전에 선장이 골드디 로저에 어떻게 자식인지 아닌지 계속 떠봐요. 근데 막 관찰을 해봐. 치밀해 레일이 성격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보니까 막 해적왕이 되겠다고 막그 루피가 그죠? 나는 해적왕이 되겠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골드로저하고 똑같은 거야 진짜로. 골드로저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 선장하고 허풍을 하고 끝나가면 나 해적왕 될까 막 그리고 막 아무 대책 없이 막 그냥 갔다가 어떻게 대가리 들이박어 막 예전에 골드로저도 그거거든. 근데 골드로저가 사왕이 예전에 그 티치인가? 그 티치 맞나? 사왕 누구지? 그 키치인가 뭔가 있잖아. 여기 칼 잘린 애 있잖아. 공중부양하고 거는 애. 얘하고 할 때 거의 100대 함선이 거의 100대 1로 싸웠어요. 이 골드로저는 자기 휘하에 어떻게 해적단을 안 만들어. 딱 함선 하나만 딱 가지고 다녀. 루피도 그러죠. 루피도 함선 하나만 딱 하고 휘하 해적단 다른 함선을 끌고 안 다녀. 다른 해적단은 막 떼거지로 막 이렇게 끌고 다녀. 그죠? 근데 예전에 사왕 누구하고 한번 저기 전쟁을 붙어요. 그 폭풍우 속에서. 근데 어떻게 되네? 실질적으로 디로저가 아니죠. 폭풍우 속에서 다 저기 침몰이 돼요. 저기. 그때 이제 몇 대 몇으로 골드리지하고 사왕하고 붙었다면 걔 누구냐? 8달짜리 칼 하는지 걔 이름이 뭐였지? 근데 걔하고 저거 아니 나중에 루피가 난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픽션이고 이미 죽었어요 그 당시에. 루피 때는 얘가 죽은 상태였고 얘가 사왕 누구가 붙었어요 그때. 걔하고 붙어가지고 그때 사왕이 날라가 거의. 그때 어떻게 골드전은 함선이 한 대였고 이쪽 사왕 쪽은 100척이 넘었어요. 100 몇십 척이 됐어. 1대 100 몇십 척으로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전설이 돼요. 사왕을 상대로 배 한 척까지 어떻게 돼요? 100 몇십 척을 상대로 해서 사왕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승리를 해요, 진짜. 거의 저기 그 반 이상 다 침몰을 해요. 그때 사왕. 이거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이름이 나요. 자, 그 사왕 얘 하나를 꺾으면서 어때? 해적왕 타이틀이 그때부터 골드로저가. 야, 골드로저가 얼마나 무모했었냐면, 자, 배가 한 척인데 100 몇십 점 사왕을 상대로 어떻게 돼? 맞짱을 떴어요, 그 당시에, 예전에. 자, 엄청나게 무모하지, 이게. 1대 100 몇십 대야. 그것도 사왕을 상대로. 그럼 그 당시에 골드로저는 그 당시 해적왕이 아니고, 약간 루키에서 중급 정도의, 루키는 벗어나고 중급의 높은, 현상도에 붙은 해적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급에서. 배 한 척밖에 안 되는 규모가 작은 해적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왕하고 어떻게 붙어가 1대 100 몇십 정도 붙어가 어떻게 이겨요. 그때 어떻게 이게 붙어요. 선전포고를 해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골드로즈에 있는 상단에 골드로즈 해적단 애들이 어떻게요? 우리 선장 미쳤다고 다들 난리가 났어. 아니 배 한 척으로 그것도 사왕을 상대로 100 몇십 척을 막 전쟁을 선포했어. 이거 누가 봐도 미친 짓이잖아. 굉장히 무모하잖아. 근데 그 무모한 그 전쟁을 선포해서 어떻게 이겨요 진짜. 그 뒤부터 해적왕 골드로저라는 타이틀이 그때부터 붙기 시작해요. 제 사왕 하나를 갖다가 날려고 꺾어버렸어. 이 사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샹크스가 얘기를 하고 디드라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의심이 많았어요 레일리가. 그래가지고 루피가 왔을 때 루피를 계속 떠봐요. 얘가 진짜 예전에 천장인 골드디 로저의 아들인지 아닌지 계속 떠봐요. 얘를. 이렇게 막 하면서 관찰을 해요. 그래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골드디 로저가 어떻게 얘 딱 보니까 골드디 로저고 판박이다. 완전히 아들 맞다 하고 딱 판단을 내려요 골드디저가. 시나리오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작가의 상상이 다 빼버렸어요. 왜? 엿가락처럼 시나리오 늘리려면 이걸 빼야 돼. 레일리가 나중에 이제 속으로 판단해. 의심을 딱 하고 얘 루피가 골드디 로저의 아들 맞구나.
자, 이게 딱 똑같대. 자, 굉장히 무모하잖아. 해적단에 10명도 안 돼. 10명도 앉아있는데 선원 가지고 배 한 척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모하게 막 저기 인데가 하는 이 얘기 다 들어서 소문도 많이 들고 골드 로저가 하던 짓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일단 대가리부터 들이받고 가 얘는. 애들 골드 로저도 그렇거든. 일단 대가리부터 들이받고 어떻게 시작을 해 얘는. 앞뒤 안 재고. 근데 루피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보고 골드 로저의 아들이 맞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기 레일리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샹크스한테 들었다고. 뭘 들었냐고 그러니까 저기 루피 네가 옛날 우리 선장이 골드 로저의 아들인 걸 지금 들었다. 그러니까 루피가 하는 말이 저기 골드 로저 우리 아빠 아닌데 루피가 아닌데요 이제 이러는 거야. 루피가 그러니까 레일리가 뻥 찌르는 거야. 의심 많은 레일리가 재고 계속 관찰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거 저기 골드 로저의 아들 맞다 하고 딱 판단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골드 로저의 아들이니까 내 목숨을 달 때까지 너를 도와주겠다고 딱 레일리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아빠 골드 로저 아닌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그 당시에 이제 뻥쳐 이제 누가 레일리가 뻥치는 거야. 저기 루피 저기 아버지가 골드 로저 아니야? 저기 선장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네요. 너희 아빠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요 저기 디드라곤 디드라곤이에요. 저기 혁명군 대장 디드라곤이야. 잘 아시죠? 우리 아빠는 디드라곤이에요. 네가 디드라곤인 걸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하고 아빠한테 우리 엄마하고 거푸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디드라곤이라고. 그럼 니네 아버지 만났냐고 그러니까 인데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레일리가 이제 어이가 없는 거야. 너무 당당하게 루피가 얘기하고 이제 자기가 판단이 더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루피가 이제 딱 보니까 얘가 저기 골드 로저의 아들이라고 이제 딱 판단을 했는데 이제 루피 입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디드라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 이 드라곤 이 새끼가 날 속였나 이 씨발 새끼 이제 막 이게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날 속였나 하니까 하니까 루피가 그러니까 저기 뭐냐 거기 저기 골드 로저의 아들은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루피가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레일리가 볼떡 하면서 무슨 그러면 골드 로저 선장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의 형님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저 골드 로저의 아들이에요. 자, 루피가 해맑은 이제 그 특유의 그 표정으로 시가면서 우리 형이 에이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골드 로저의 아들이에요. 이제 루피가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제 레일리가 뽕 찌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 에이스가 그 흰수염 수적 해적단의 그 에이스 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간부진 에이스 말하니까 맞다고. 그 에이스가 저기 뭐냐 골드 로저의 아들이라고.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저거 어떻게 의형제를 맺은 형이에요. 우리 형이 어떻게 하고 골드 로저하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디드라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거프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레일리가 이제 거기서 정찰하고 이제 레일리가 뻥을 쳐요. 이제 뻥 쳐버려 이제. 너무 어이없이 그래가지고 멘탈이 나가 레일리가. 그 해맑은 그 표정으로 이제 루피의 그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알아요. 이미 디드라곤이 레일리가 어떻게 착각한 걸 알아요. 이제 계산은 일부러 그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가만히 놔둬요. 원래 정보 조직의 특징이에요 이게. 얘가 그걸 착각함으로부터 이 정보 조직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안 믿을 거 뻔해 레일리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샹크스도 그대로 어찌까 착각을 한 거야. 에이스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샹크스는 언제 하나요? 샹크스는 나중에 어떻게 돼? 에이스하고 직접 만나서 그때 알게 돼. 그럼 나중에 샹크스가 뭔지 알았더니 샹크스가 뭔지 알아요. 에이스가 이제 골드 로저잖아요.
나중에 샹크스가 바다로 나오고 자기 해적단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루피가 어렸을 때 자기 그 의형제잖아. 의형제 루피에 대해서 샹크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루피가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기 먼저 나가면 에이스가 먼저 바다로 나가면 저기 샹크스를 찾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샹크스를 찾아가요. 에이스가. 에이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루키를 떠나서 그 중급 해적단으로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샹크스를 만나요. 근데 샹크스에서는 아 얘가 도전장 내밀을 왔구나 하고 딱 만발의 준비를 하고 에이스가 이게 도전장을 이렇게 던지러 왔구나. 딱 하고 이제 샹크스 준비를 하고 이제 만발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 에이스 얘가 왔을 때. 근데 에이스가 보니까 아니 우리 싸우러 안 온 거라고. 그러면 이제 샹크스 쪽에서 이제 사람이 온 거야 사실이. 그럼 뭐 들어왔냐고 보니까 여기 니네가 여기 온 거는 우리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혹시 저기 샹크스 대장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루피의 의형제 형이라고. 내가 루피의 의형제 형이 때문에 루피한테 샹크스에서 많이 들어서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루피의 저기 의형제라니까 샹크스가 만나줘요. 그리고 나중에 샹크스가 먼저 얘기를 해요. 루피가 저기 골드 로저의 아들인 거 아냐고. 샹크스가 이제 에이스하고 딱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해서 나중에 친해진 상태에서 이제 진지한 모드로 가면서 샹크스가 혹시 의형제인 에이스는 루피가 골드드리 로저의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인 거 아냐고. 그 해적왕 골드 로저의 아들인 거 아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술을 갑자기 마시다가 에이스가 어떻게 웃음을 탁 터뜨려. 웃음을 터뜨려요. 하면서 아니 혹시 저기 루피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골드 로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저기 에이스가 물어봐. 아니, 그런 적 없다고. 내가 D 들어가한테 들었고 내 추측으로는 루피가 아들 맞는 것 같다고. 골드디 로제 아들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웃어 막 에이스가 깔깔깔 웃어. 웃으면서 에이스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제 먼저 루피의 아버지의 정치해부터 얘기해. 루피의 아버지는 디 드라곤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거프라고. 거프의 딸과 디 드라곤 사이에서 태어난 게 그게 어떻게 루피라고. 이제 그 루피의 그 태생에 대한 이제 비밀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거 놀라는 거야. 그래도 막 아니 그러면 내가 디 드라곤의 아들을 지금 골드 로저의 아들로 착각하고 살았던 거냐? 맞다고. 그러면 골드 로저의 아들이 분명히 거푸의 고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냐고 하니까 이제 에이스가 이제 웃으면서 나중에 침묵을 딱 하면서 이제 에이스가 하면서 이게 아마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내 피에는 어떻게 골드 로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딱 하면서 딱 이게 손을 내밀어요. 내 몸에는 골드 로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자, 이 말을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이라고.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첼고 루피가 이게 골드 로저의 아들은 같은데 이게 어떻게 녹화되나? 중간에 이게 하도 끊겨서 해킹이 들어가지고 루피가 아들인 건 같은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골드 로저가 죽은 날짜와 어떻게 해요? 루피의 그 태어난 날짜가 이게 안 맞아. 도저히 왜 귀신이 돼서 임신을 시킬 수는 없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뭐 시험관 아기 가지고 정자를 얼리는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이게 안 맞았던 그 의문이 이제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이스한테 이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니까 나이가 이제 루피보다 몇 살이 더 많으니까 나이를 딱 대조하니까 어떻게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애를 낳은 그 날짜가 딱 맞는 거야. 루피는 날짜가 안 맞았어요. 그 죽은 날짜와 루피가 태어난 날짜가 도저히 맞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자, 그 의문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에이스가 어떻게 해요? 에이스의 태어난 연도와 그 날짜를 갖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골드 로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 날짜가 딱 겹쳐요. 에이스가 태어난 날짜가. 정확히 골드 로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사형을 당해요. 그때 죽어요. 배에 있을 때. 그럼 나중에 골드 로저의 아들 막 찾으더니 여기저기 한데 그런 적 없어요. 그건 작가의 상상력이고
골드로저가 자기 아들이 있다는 게 저기 이게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부선장이나 자기 이 선원들한테 한 명한테 단 한 명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 나중에 그 아이의 정체가 들통나게 되면 그 아이가 죽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어떻게 거푸한테만 얘기해. 거푸면 분명히 내 아들을 갖다 지켜줄 줄 알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푸 한 명한테만 얘기해. 그리고 거푸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골드리 로저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서 알게 돼. 골드리 디드라곤한테 해서 알게 돼.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요. 원래. 그 샹크스도 나중에 저기 루피가 저기 골드디 로저의 아들인 걸 갖다 에이스하고 만나면서 알게 돼요. 그 에이스가 골드디 로저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샹크스가 결단을 해요. 우리 해적단으로 들어와라. 저기 뭐냐 에이스 보고 해적단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요? 샹크스 보고 내 해적단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나중에 내가 너한테 이 사왕자리를 물려주겠다. 네가 되게 골드리 로저의 아들인 걸 내가 아니사 내가 너희 집배는 확실히 봐주고 어떡해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사왕자리를 갖다 너한테 물려주겠다. 약속까지 해요. 그래서 에이스한테 결단을 해요. 근데 에이스가 그걸 갖다가 되게 거절해요. 에이스는 거절한 이유는 어떻게 루피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당시에 루피하고 저기 에이스하고 어떻게 내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의형제를 냈을 때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다 죽은 줄 알아. 의형제가 세 명인데 한 명은 죽은 줄 알고 루피하고 에이스하고 나중에 내기를 해요. 누가 먼저 해적왕이 되냐. 자, 둘 다 최종적인 목표가 해적왕이었어요. 에이스가. 누가 먼저 해적왕이 되는지 어떻게 내기를 걸어요. 그런데 에이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사왕에 몸을 닫고 사왕이 되면 내 해적왕이 될 수 없다. 그 얘기 정확히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 에이스는 어떻게 했냐? 내가 해적왕이 되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칠무회를 한번 다 꺾고 칠무회를 꺾고 그 다음에 사왕을 꺾어야 내가 해적왕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저기 최고 이게 알아둔 게 칠무회. 세계 정부의 끈앞을 잃은 해적 조직은 칠무회. 그러니까 칠무회를 한 몇 명을 꺾고 그 다음에 어때? 그러니까 나중에 칠무회를 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칠무회했던 게 누구지? 어인족 출신 한 명 있죠. 이름 까먹었네. 얘를 먼저 꺾으러 가요. 이제 순서가 칠무회를 몇 명 꺾고 그 다음에 사왕을 최종적으로 다 꺾어야 해적왕이 돼. 그래서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뀌어서 칠무회를 잡으러 가요. 그게 누구냐? 이제 그 어인족 출신 돼요. 어인족 출신하고 얘네들이 이제 쳐들어간 거야. 칠무회 쪽으로. 저기 나중에 에이스가. 근데 나중에 이제 거의 박빙이에요. 이쪽도 만만치가. 자, 왜 그러냐면 어인족은 물의 힘을 써요. 초능력이 어떻게? 어인족은 기본적으로 물의 힘을 써요. 근데 불주먹 에이스는 초능력이 뭐예요? 불의 힘이에요. 자, 물하고 불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압도적으로 세면 불이 이길 수 있는데 힘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비슷비슷하면 물이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물의 힘이기 때문에 불의 힘을 갖고 있는 에이스가 어떻게 해요? 도전을 멈추 못해요. 어인족 칠무회. 자, 그러는 도중에 나중에 칠무회 어인족하고 저기 이쪽하고 이게 세계 정부 끝나풀이 했지만 사왕의 흰수염 수적 해적단하고 친해요. 저기 칠무회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기 어떻게 사왕이 그 자기 최고 탑이었어요. 저기 흰수염 해적단. 흰수염 해적단이 어떻게 해요? 어인족 사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에이스가 작살이에요. 근데 흰수염의 그 해적단의 그 어마어마한 저기 파워에 그냥 어떻게 기겁을 하고 눌려버려요, 에이스가. 그 흰수염 수적단에서 얘가 보니까 보통 얘가 아닌가, 에이스가. 그 당시 흰수염은 알고 있어요. 모르죠. 흰수염은 얘가 골드리루저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냥 도전장을 낸 루키인 줄 알아요.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도장 깨기가 똑같아. 자기 이름을 날리려면 큰 해적단을 갖다가 어떻게 초점 박살을 내거나 자기 휘하로 복속을 시키면 자기 해적단이 커져요.
이름도 날리고 규모도 커요.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올라오는 약간 그 중급 루키로 이제 봤던 거야. 저기 힘세어 해적단은. 근데 얘가 보니까 보통 애가 아니야. 그래서 저기 간부진 자리를 갖다가 제안을 해. 근데 에이스가 어떻게 단칼에 딱 거절해. 옛날에 저기 샹크스 사왕도 자기 사왕 후계자 자리도 박 자고 왔는데 여기 간부진 자리에 선이 찰 리가 없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해가지고 흰수염 해적단에 어떻게 저기 그 소속으로 이제 저 간부진으로 들어가. 그 사건이 있어. 이제 흰수염 해적한테 어떻게 반해요. 에이스가 그 저기 흰수염 해적단은 마인드가 뭐냐면 가족 마인드야. 모두 가족이다 그 해적단. 그 가족 마인드에 반해. 그래가지고 흰수염 해적단으로 들어가. 그 나중에 이제 흰수염 해적하고 친해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흰수염 자기 선원들한테 그 당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골드리루저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당시에 흰수염 해적한테 어떻게 해요? 그걸 얘기를 해요. 내가 골드리루저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흰수염 해적이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예전에 레일리한테 그 풍문을 들었어. 레일리한테 레일리도 의심이 많았던데 흰수염 해적하고 가끔 가다 만나요. 근데 골드리루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남겼다는 풍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흰수염 해적한테 흰수염한테 그 얘기를 해. 나 레일리하고도 가끔가다 만나요. 이 거물급들은 가끔가다 한씩 만나요. 막 몇 년 내지 10년 넘게도 만나기도 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럼 그때 정보 교환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레일리가 이제 하면서 예전에 골드리루저 아들이 확실한 건 아닌데 골드리루저가 죽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남긴 것 같다고. 나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해.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만 샹크스한테 들었다고. 이제 그걸 갖다 흰수염한테 귀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흰수염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에이스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흰수염이 딱 보니까 얘가 그 애구나 하고 딱 이제 알아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이제 저기 자기가 죽으면 사왕 자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이제 골드리루저 아들이 이제 에이스한테 어떻게 해서 사왕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어요. 실제로 나중에 병원에서 죽어요. 나이가 겁나. 지금 지금 나이라면 지금부터 100 몇십 살 산 거야. 100 몇십 살의 나이에 어떻게 죽어요. 그때 이제 유지를 남겨요. 자기의 사왕 자리를 에이스한테 넘긴다. 그래서 에이스가 그걸 물려받아요. 사왕 자리. 흰수염 해적단. 최고 큰 해적단이 사왕 자리 해적단. 뭐 할까요?